조용한 복수,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평화로운 농촌 마을. 68세 정혜수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논으로 향했다.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았다.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착한 척을 그만두기로 했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이야기다. 지금의 정혜수는 마을에서 가장 순박한 노인이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못했다. 이웃이 어려우면 먼저 나섰다. 혜수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 뭘 그래.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지.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다. 믿었다. 아내 순자도 그랬다. 평생을 남편 곁에서 농사를 도왔다. 두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조카들을 더 아꼈다. 특히 정민수, 형의 아들이었다. 혜수는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돌봐줬다. 대학 등록금도 보태줬고 취직할 때도 도왔다. 삼촌, 제가 성공하면 꼭 보답할게요. 그래, 넌 잘 될 거야. 어느 가을날 민수가 찾아왔다. 30대 후반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민수 왔구나. 안 그래도 보고 싶었다. 삼촌, 오늘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뭔데? 민수는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삼촌 딱 말인데요. 잠깐만 제 명의로 해두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어요. 세금. 아, 네.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농지 세금이 너무 높아요. 근데 제 명의로 하면 젊은 농업인 지원으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대요. 혜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 게 있어? 아, 네. 요즘 정부에서 젊은 사람들 농사짓게 하려고 만든 제도래요. 끝나면 바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삼촌, 저 믿으시죠? 제가 삼촌한테 뭐 잘못할 리 있겠어요? 혜수는 민수의 눈을 바라봤다. 어렸을 때부터 봐온 조카였다.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알았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혜수는 망설이지 않고 도장을 꺼냈다. 서류 세 곳에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삼촌. 이거 처리하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민수는 서류를 챙겨 들고 황급히 떠났다. 그날 저녁, 순자가 말했다. 여보, 저 녀석 눈빛이 이상하더라. 뭐가? 너무 초조해 보였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고. 에이, 그래도 피부친데.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순자의 불안감은 계속됐다. 그래도 확인해봐. 등기부등본 같은 거. 알았어. 내일 읍사무소 가봐야지. 다음날 혜수는 읍사무소로 갔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다. 어르신, 여기 보세요. 명의가 바뀌었네요. 그래, 조카 이름으로 한 거야. 근데 이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뭐, 일시적인 명의 변경이 아니라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혜수는 서류를 다시 봤다. 자신이 찍은 도장 옆에 작은 글씨로 소유권 이전 동의라고 쓰여 있었다. 이게 무슨...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민수는 연락이 끊겼다. 해수는 조카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 저기, 이 집에 살던 사람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그 사람.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고, 해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해수 씨, 큰일 났어요. 마을 이장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요? 당신 땅 팔렸대요. 뭐라고? 조카가 부동산에 내놨더니 바로 팔렸다고. 벌써 계약금까지 받았대요. 해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000평. 평생 일군 땅이었다. 30년을 농사진 땅이었다. 안 돼. 그럴 리가. 부동산에 달려갔다. 제 땅이 팔렸다고요? 아, 네. 정민수 씨가 매도인으로 와서 계약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땅이에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정민수 씨 명의더라고요. 해수는 경찰서로 갔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차갑했다. 어르신, 이건 민사 문제예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으세요? 없었다. 모든 대화가 구두로 이뤄졌다. 변호사도 만났다.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해수는 무너졌다. 배신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온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해수 씨의 조카한테 땅 뺏겼다며. 에휴, 세상 살면서 조심해야지. 피부치라도 서류는 제대로 확인해야지. 그러게 말이야. 착하기만 하면 뭐하나. 해수는 마을을 걸을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동정이 아니라 비웃음이었다. 농협 대출도 문제가 됐다.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었는데 땅 명의가 바뀌면서 대출금을 갚아야 했다. 해수씨, 3개월 안에 대출금 상환하셔야 해요. 3천만 원을 3개월 안에요. 땅이 팔렸으니 그 돈으로 갚으셔야죠. 그 땅은 제가 판 게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상관할 바 아니고요. 결국 해수는 집마저 잃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해수와 순자는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방 한 칸, 부엌 하나, 30평생을 일군 것이 이게 전부였다. 순자가 울었다. 여보, 우린 뭘 잘못한 거야.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해수는 아내를 안았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해수는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정민수가 나에게 한 말들. 세금 혜택 운운하며 명예 변경 요구. 도장 찍은 서류의 내용. 소유권 이전 동의서. 땅이 팔린 날짜. 명예 변경 후 2개월. 부동산 계약. 민수가 직접 진행. 하나하나 기록했다.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 기억나는 모든 것을. 순자가 물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록이야. 잊지 않으려고. 아직도 그 일을? 응. 잊으면 안 돼. 해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순박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복수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다. 1년이 흘렀다. 해수는 시장에서 자비를 하며 생활했다. 새벽 청소,
집 나르기, 뭐든 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살아있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식이 들렸다. 야, 정민수 알지? 걔가 대박 났대. 진짜. 뭐로? 건설회사 차렸는데 큰 프로젝트 따냈대. 이 근처에 리조트 짓는다나 봐. 해수의 귀가 쫑긋했다. 리조트. 더 알아봤다. 민수가 세운 민성건설이 마을 근처 산을 매입해서 리조트를 짓는다는 것이었다. 해수 삼촌 땅 반돈으로 사업 시작했다던데. 에휴, 조카가 삼촌 돈 쓰는 건 괜찮지 뭐. 나중에 보답하면 되지. 해수는 조용히 웃었다. 차갑게. 그래. 이제 내가 뭘 하는지 보자. 며칠 뒤 해수는 민성건설 공사 현장으로 갔다. 현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일하러 왔습니다. 현장 소장이 해수를 보더니 물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8입니다. 아, 좀 많으신데 힘든 일은 못 하시겠어요? 자비리라도 하겠습니다. 청소든 뭐든. 현장 소장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그럼 일당 5만 원에 현장 청소 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해수는 그렇게 민성건설에 들어갔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허리 굽은 노인, 근한 일용직 노동자일 뿐이었다. 민수도 현장에 자주 왔다. 정장을 입고 현장을 둘러봤다. 하지만 해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도 않았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해수는 조용히 일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관찰했다. 그리고 기회를 노렸다. 어느 날 밤, 현장 사무실이 텅 비었다. 해수는 조용히 들어갔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계약서, 회계장부, 토지 매매 내역. 해수는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촬영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토지 매입 가격, 평당 50만 원 신고. 실제 매입 가격, 평당 30만 원. 차액, 허위 계상. 이게 뭐야? 해수는 계속 촬영했다. 세금 포탈 의심 자료, 허위 계약서, 뒷돈 거래 내역. 이 자식이 사기를 치고 있었구나. 모든 자료를 촬영한 후 해수는 조용히 빠져나왔다. 다음 날부터 해수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현장에서 들리는 대화를 녹음했다. 이거 세무서에 들키면 큰일 나는데. 걱정 마. 사장님이 다 처리했어. 그래도 불안한데. 에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다들 그래. 해수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증거를 모았다. 한 달, 두 달, 세 달. 해수는 조용히 복수를 준비했다. 이제 내가 만든 탑, 내가 무너뜨릴 차례다. 리조트 오픈을 2주 앞둔 날이었다. 민수는 사무실에서 웃고 있었다. 드디어 대박이다. 이제 우린 떴어. 직원들도 함께 웃었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때 현장 소장이 황급히 들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세무조사 나온대요. 그리고 경찰도 왔어요. 민수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세무공무원들이 서류를 뒤지고 있었고 경찰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뭐 하는 겁니까? 정민수 대표 맞으시죠?
세금 포탈과 토지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합법적으로 사업했어요.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다. 이게 뭡니까? 토지 매입 가격 조작, 허위 계약서, 뒷돈 거래 내역. 다 여기 있네요. 그게 어떻게?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부 자료가 언론사에도 전달됐고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 누가 이런 짓을. 그때 현장 안쪽에서 해수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다. 민수는 해수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 노인, 누구지? 하지만 이내 관심을 끊었다. 그저 일하는 노인일 뿐이었다. 해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현장을 떠났다. 그날 저녁 뉴스에 보도됐다. 신생건설회사 민성건설, 세금 포탈과 토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 정민수 대표, 수억 원대 허위 계약 의혹, 리조트 건설 사업 전면 중단. 해수는 월세방에서 뉴스를 봤다. 순자가 옆에 앉아 있었다. 여보, 당신이 한 거예요? 해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응. 어떻게? 증거를 모았어. 3개월 동안. 그 자식이 한 모든 불법을.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고생했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복수는 이제부터야. 며칠 뒤 민수의 회사는 파산했다.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했고 은행이 대출을 회수했다. 리조트 부지는 압류됐다. 허위 계약으로 매입한 땅이라 국가에 환수됐다. 민수는 구속됐다. 사기와 세금 포탈 혐의였다. 해수는 검찰청을 찾아갔다. 검사를 만났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해수는 1년 전의 일을 설명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다. 1년 동안 기록한 모든 것.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민수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던 거요. 삼촌 땅 빼앗아서 사업 시작했다고. 검사는 자료를 검토했다. 이거면 추가 기소 가능하겠네요. 재판이 열렸다. 민수는 법정에 섰다. 피고인 정민수, 사기, 횡령, 세금 포탈, 그리고 친족 사기 혐의. 민수는 객석을 봤다. 해수가 앉아 있었다.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은 3개월 걸렸다.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정민수, 징역 3년 실형. 피해자 정혜수에게 토지 반환 및 손해배상 3천만 원. 몇 달 후 해수는 땅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리조트 공사로 망가져 있었다. 여보, 이제 어떡할 거예요? 기부할 거야. 이 땅을 지역 농업교육장으로 기부하려고. 해수는 군청을 찾아갔다. 이 땅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정혜수 기부농장이라는 이름으로 5,000평을 그냥 기부하신다고요? 아, 네. 어려운 청년들에게 무료로 농사를 가르쳐 주세요. 1년 후 정혜수 기부농장이 문을 열었다.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해수는 입구에 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한 청년이 물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좋은 땅을 기부하셨어요? 내가 빼앗긴 땅이야. 욕심 많은 사람한테. 그 사람은 돈을 벌려고 했지. 근데 나는 생각했어.
이 땅이 진짜 사람들 먹여 살려야 한다고. 그게 진짜 복수라고. 해수는 밭을 바라봤다.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복수는 소리 없이 해야 오래 남지. 순자가 옆에 왔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아니야. 이게 더 편해. 마음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밭을 바라봤다. 그는 잃은 땅을 되찾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얻었다. 빼앗긴 삶을 되찾았다. 욕심과 배신으로 빼앗긴 것을 용서와 나눔으로 되찾았다. 그것이 정혜수의 조용한 복수였다. 끝.